이번엔 여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그리고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놓고 지금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 소식까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건강하시잖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양보를 좀 해주시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40대 돌연사가 무섭다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좀 어이가 없네 무슨 말인지. 좀 뭐 앞뒤 없이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래요, 조 반장 요즘? 저희 반장들에게 운동하라실 선물 어떠십니까? 260원. 아니 근데 이거 받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유 전혀. 그만큼 또 일을 더 시킬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요. 조 반장 그 말이 씨가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 반장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복마크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저 류 반장의 R파일과 류튜브에 이은 여정회의 인기 코너죠. 복마크가 못 나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조 반장이 수다 때문인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조 반장이 국회 발제를 맨날 2개씩 하기 때문인데요. 발제를 2개씩 하는 이유, 조 반장의 원샷 욕심은 아니고요. 여정회 가족들에게 더 풍부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2개를 하려고 합니다. 얍! 네, 민주당의 요즘 고민 2030 표심 잡기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예외는 아니겠죠. 청년층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청년은 특혜가 아닌 공정을 원한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청년이 공정을 원하는 이유, 본인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는 많던 시대를 살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기회가 적고 또 경쟁이 치열하니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심할 수밖에 없다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남자 표심을 위해 민주당에서 앞다투어서 내놓는 군 관련 공약에도 일침을 놨는데요.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 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별과 상관없이 이미 동의하는 정책 의제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사들의 최저임금, 또 남녀의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채용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대책들이고 공감대도 있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본적 해결책,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지사. 그래도 역시 트레이드마크는 기본소득입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9월에 결정이 되죠. 이 지사는 모레 5일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6월 경선 시작을 앞두고 이 지사 지지 모임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 줄여서 성공포럼입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사선의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요. 김영진, 김병욱 의원 등 경기도 의원들이 주축입니다.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 성격인데 5월 둘째 주쯤 발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모임은 민주평화광장 포럼입니다.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포럼장인데 역시 5월 둘째 주 12일에 발기인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화광장, 친문의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의 가치에 기반을 뒀다고 하는데요. 정권 재창출이 목표이고 이 지사와 민주당의 공감대를 높여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지사의 숙제,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른바 친문 세력의 마음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데 있죠. 이해찬 전 대표의 측면 지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전 대표, 이 지사가 만만한 사람 아니다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아주 혹독한 그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서 경기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죠. 네, 이 지사 견제에 가장 활발한 사람, 거의 유일한 사람, 네, 최근 백신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인데요. 정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함께하면 11월 전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면서 오늘도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마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과도한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다만 오늘 한 이 방역의 정치화 이 발언은 꼭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광주의 한 대학교를 찾은 정 전 총리 1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1억 원을 주는 청년 정책입니다.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고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네, 역시 청년층을 겨냥했죠. 정 전 총리와 이 지사의 설전 치열합니다.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국민들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급한 곳에 그 시간을 썼다. 네, 여기에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죠.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 전 지사의 이 발언,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이다를 꼭 집었는데요. 그러면 총리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요즘 이 지사의 언행을 보면 비교적 높은 지지율에 취한 것 같은데 지지율은 마치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가급적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듣는 데 초점을 둔 전국 경청 투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한번 볼까요?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 23%로 양강 구도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7%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없다와 모름이 약 30%, 3분의 1 정도 되는 점이 눈에 띄죠. 네, 이 부동층을 누가 잡느냐가 대선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얍!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앞입니다. 당권주자 3인방 여전히 표심구에 한창이죠.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이 주도한다는 이른바 문자 폭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당내 이견은 당연하다라면서 소통 강화를 내세웠고요. 우원식 후보도 욕설과 비난은 옳지 않지만 의견 표출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후보는 정적을 제거하듯 집단 행위를 하는 건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요. 다만 송 후보도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한 분들인 만큼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라고 감싸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은 한 2, 3천 명, 한 2천 명 되시는 이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맷집이 약한 의원들은 위축되고 하면은 또 목소리를 줄여들게 되고 그러면 다양성이 없잖아요. 네, 이 문자 폭탄에 대한 당내 논쟁 어제 발제에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공개 발언에 같이 당내 소신파로 분류가 됐던 조금박회의 일원 박용진 의원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당이든 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부가 좌지우지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계파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이렇게 일부에 의해서 어떤 조직의 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 덕에 최고위원이 됐다라는 취지로 실명을 거론한 박주민 의원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문자 폭탄으로 누구는 덕을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하루에 몇만 통씩 항의 문자가 온다면서 실제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데 전화를 쓸 수가 없어서 애가 탔던 경험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설득이나 소통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자 폭탄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자 폭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모레 전당대회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층 구에 나선 이재명, 정세균, 전당대회 앞두고 문자 폭탄 논쟁 계속.